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선 보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지만 사실 인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견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면 여기 앞에서부터 한 분씩만 조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조금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민수 의원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원시장에서 영업 중인 최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시는 얘기해 주시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시장 상인의 사무장을 내려고 있습니다. 전문이랍니다. 성남 우체국 근처에 있습니다. 뉴스바람들이라고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중앙지하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시장 장애회장 조항문입니다. 회장은 피동 다이얼 5회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웹티저 사업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지하 회장 전동철입니다. 저희는 지금 삼동에서 한 40년 동안 공습을 했습니다. 고명은 고운 모습이고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이어서 가방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인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시아상에서 26년째 영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대로 도시 대선을 위해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황교선이고요. 또 이제 신흥삼동에서 성심치과라고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합시장에서 16년째 웰메이드 인디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 가게고요. 다 아시겠지만 의류 가게고요. 남성 정장, 여성복, 골프웨어, 신발, 웬만한 악세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흥노재거래상에서 황동철입니다. 저희 업소는 창업동 민속기업을 한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시장 상인회장입니다.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기쁨을, 영광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복길의 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일이 먹고 싶다 하시면 성원시장에 오시면 복길의 청가 잘생긴 남자 맛있는 과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중앙지역상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미은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노래거리 상인회에서 회장님 일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저희 센터장님. 오늘 저희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임원진도 상 어떻게 할 건가 상부관리위원회 잘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상호명수 말씀해 주시라고 한 거는 다들 여기 상인분들이시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 인격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가 뭐 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서로가 일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진행은 남동욱 코디가 맡게 될 것이고요. 관련돼서 조금 의견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1차, 2차 회의 때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운영 규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스코트 여자분 저희 김지우 군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남대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이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임코디님하고 저희
이렇게 현장교센터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저희 상립통일준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 사업 개요나 추진 경위 이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운영 규정은 아마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지만 거의 다 못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자료를 뽑아놨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논의할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을 하는 시간은 20분 내로 빠르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의견 제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성립통일준비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는 우선 추진 경위 및 사업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필요성이나 정의를 저희가 한 번도 정확하게 언제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안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중요 사항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우리 정식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정면 실장님이 저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중요사항만 체크해 놨거든요. 4페이지 보시면 산성대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4월 9일날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보고를 4월 20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요. 8월 9일날 저희가 성남시 산하기관하고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5일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산성대로 활성화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일정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계획안을 계속 도충을 할 거고 저희 주민협의체는 9월 29일날 산성대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를 실시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날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서 도시재생 유들사업 중앙공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표는 다음 표로 보시면 저희 창립총회, 저희 주민협의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있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9월 1일날 지금 보면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명단 공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이때 임원 선출 공고랑 그리고 임원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는 9월 29일날 그리고 그 전에 임원 선거를 실시할 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주민공청에서 이미 보셨던 내용이라. 근데 그래도 한번 제가 체크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편하게 들으실 때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우선 저희 공간적 범위예요. 저희가 산성대로라고 해서 산성대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산성대로 일대에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포함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적 범위라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인데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 범위는 중심시가 지형이라는 건데요. 일반 빌딩형처럼 주거지의 환경 개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원도심 기능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되는 건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계획수립 명령사에서는 상권 직객 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상권을 좀 더 매력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업무 기능을 형성하겠다는 거는 이 원도심에 저희가 좀 부족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거고 원도심의 문화 경쟁력 그리고 부족한 도시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건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거냐 역세권 중심 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기업 성장 기반 마련 지역 특화 문화재생에 관련된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업 계획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 계획을 제가 이번에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차피 공청회도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거는 활성화 계획 안에 수립 중이고 계속해서 변경이나 추가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은 각 상인회별로 대표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니라 저희 산성대로 일대의 도시재생센터 놓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앞으로 그럼 우리는 주민협의체라는 건 어떤 위치에 지속가능 도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남시에 지속가능 도시가가 있고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가 있고요. 성남시 전체 도시재생을 다루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처럼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역할 주민협의체입니다. 이 주민협의체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여기 계신 상인회 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세 개의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저는 영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에는 협력 조직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주체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네, 주민협의체의 필요성하고 정의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했지만 사실은 주민협의체 조직이 왜 필요? 도시재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함께 협력해서 적합한 재생 사업과 다양한 전개 활동을 할 때 추진 주체로서 저희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행정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들 자체로 보면 가장 여기 계신 분들 저희의 주민은 상인분들을 포함한 겁니다. 주민들 자체로 문제 파악, 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들을 행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 정의는 그래서 딱딱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민자치 조직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상해 분들도 계시고 각 상해 분들도 계시고 또 신흥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보시면 이런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주민 스스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체를 우리가 주민협의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 운영규정안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영규정안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운영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표준 샘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부분의 자치조직들이 이 운영규정을 처음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 하기 전에 우리의 스스로의 규칙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 1장을 보면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 주민협의체의 명칭입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목적을 보면 산성대로 도시재생 유예사업 지역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주도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문화 활성화, 문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이러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주민 했더니 저희 블로그에 요즘에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주민이라고 하는데 왜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뭐 얘기만 듣느냐, 아니면은 왜 전체 여기 뭐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깊이 조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방문객 조사도 했고 실제 주민 상인분들 조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이라는 단어가 저희 운영규정에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생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 산성대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자로 추천된 자 같은 경우에는 사항을 보시게 되면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민들 있죠.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실제 봤을 때 그분들이 5명 이상을 추천하신 분은 이 주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운영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위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이라고 하면 사업 취지의 목적을 이해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민 중에서 저희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 승인을 취득한 주민을 저희는 위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는 보시면 주민협의체 운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역할을 선도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네. 그 다음에 분과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계속 무슨 분과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경제문화활성화분과랑 공간환경개선분과가 있었듯이 이 도시재생사업 말하는 분과라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는 의제 그리고 사업별 권역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나는 이거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구성된 회원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경제문화활성화분과와 공간환경개선분과가 있지만 추후에는 의제에 맞게 다른 분과를 신청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분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특별분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 분과 또는 우리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변하는 분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운영규정에서 가끔씩 이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협의체 역할은 주민의 안을 제안하고 저희 성남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수행하는 용역사 또는 그들의 전문가 포함된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공감대 형성에 현장 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주민협의체가 해주어야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저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회장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다 끝났지?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계획했습니다. 계획. 그리고 실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주민협의체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와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사업 종료 후에 저희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협의체의 역할 중에 가장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5년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나중물 사업이 끝났을 뿐이지 그 다음에도 도시재생은 계속 이루어져야 저희가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시 기능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민협의체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에 주민협의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 있죠. 그 주민분들이 가입 신청서, 증빙서류, 그리고 소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현장 지원센터에 제출해서 이걸 주민협의체와 저희는 공유하고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위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셨듯이 그렇게 앞으로 추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 예민하시겠지만 소상권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한테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신 멋진 모습들을 블로그에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 중에 자격 유보가 될 수 있는 부분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희 지금 주민협의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을 때 그거의 활동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 때 자격 유보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 자격이 유보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본인분들에게 그 사유랑 자격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자격 상실도 있습니다. 네, 사전에 고지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결정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셔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에서 이제 빠지셨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그에 가름할 수 있는 공지를 해주셨을 때 그 다음에 혹여나 주민협의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 약간의 안 좋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권리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회 권리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 및 주민협의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솔직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남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일수록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 그 다음에 각종 회의에 참여하셔서 발언권을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실 권리, 그 다음에 임원을 선출할 권리와 임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의무는 아시겠지만 운영규정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된 각종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가 주최하거나 저희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 교육에 참석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재생에 당연히 기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 사실 오늘 저는 여기서 많이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임원 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주민협의체는 선출직 임원이 있고요. 위촉직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어로 표시해 놓은 거는 아시겠지만 임원 구성에 관련된 논의를 오늘 진행할 겁니다. 위촉직 임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주민협의체위원회 자격을 취득했고 그리고 산성대로 1대 주민역량 강화 교육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지만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산성대로 1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가 높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의 선출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 안에는 총무, 회계, 자문위원, 고문 등이 있고 분과장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 선출 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에 다음부터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감사는 1회에 하나여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에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시면 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될 위원장님은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결정 내용을 공공에 전달하시고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은 결국에는 유관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 이 정보를 취득하셨을 때 위원님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분기별로 저희가 그래서 공사업 추진 내역이나 결과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의 일들을 그리고 총무의 업무를 협조 및 지원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유구 및 거리 시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실제로 위원장님이 어떤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직무를 대행하거나 상기할 수 있습니다. 네, 총무는 각종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님은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무님한테 많이 부탁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들을 회의록으로 작성 유지합니다. 이건 현장지원센터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완된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회계는 주민협의체에 귀속되는 수입 지출 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모든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장님과 사전에 결제를 득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의 사전 결제가 사정상 어려울 때는 사후 결제로 가름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감사는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에 귀속되는 수입 지출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수행한 주요 업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협의체가 업무 진행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긴급적으로 임시총회 개회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먼저 넣어놔야 나중에 추후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실질적으로 회장 임원단에서 제외는 됐지만 여기 추대할 수 있을 한 공망이 있는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과장인데요. 분과장이라는 분과별 특성에 맞게 단위 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과별 분과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사업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임원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진행하는 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총회 설명드릴게요. 총회는 주민협의체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33페이지고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소집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진행됩니다. 매년 1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창립총회, 이 정식 출범하는 창립총회고요. 그 다음 1년 뒤에는 정기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5명이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 5분의 1 이상, 저희가 만약 40명이라고 하면 한 8명 이상이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청구하는 때 또는 감사분께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사전에 매번 찾아봅니다. 의사 정족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참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석을 몇 명 정도 하셔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의결 정족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찬성의 몇 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총회는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출석을 대체하고 의사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사전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로 증명하시는 방식으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의사결정 사항은 다수결 방식을 지향합니다. 다수결 방식을 지향하고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열어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요. 주민협의체 임원 선출,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운영규정 제정 등의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고요.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참여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를 총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조금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진행을 했을 때도, 제가 진행을 했을 때도,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 보더라고 대부분 준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경우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네. 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사항,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와 협업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조직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회계, 감사, 분과장, 고문, 자문 등 분과장 포함해서 8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에 저희가 일반 위원이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그리고 임시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의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 부분은 주민협의체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빈도수로 보면 전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빈도수는 당연히 이 총회가 적고요. 총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는 수시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진행하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 2주에 한 번 정도 의장님이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제시를 해서 제안을 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하고요. 수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3인 이상이 그 목적을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때, 그리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소집을 요구할 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회랑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이런 회의록이나 작성 보관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분과입니다. 분과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분과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조직입니다. 소모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누구나 도시재생 참여를 위해서 번역별이나 의제별로 사업별로 분과를 제안하고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이걸 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단위 사업이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과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과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 여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또한 여기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임원 또한 분과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정보의 공유 및 홍보고요. 당연히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과 사업 시행 과정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정보는 주민과의 공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단 공유로 인해서 빠른 공유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우려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유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운영 규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성대로 현장지원센터와의 관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역할입니다. 네.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봐주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하고 사업 실행하는 동안에 주민협의체랑 가장 가까이 활동을 하고 저희 행정하고 연결하는 조직 단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민협의체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에 전달하고 당연히 저희가 같이 적극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장의 보칙입니다. 네, 보완하기 위해서 넣은 규칙이고요. 이 운영 규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 세칙입니다. 이 운영 규정 위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동될 수 있다는 유동성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입니다.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이 운영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립총회에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은 창립총회를 진행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되기 이전까지 행한 선출직 임원 선거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 등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본 운영 규정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관 및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특별법이다 또는 관련 행정기관 지침, 우리가 맨날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침들 또는 유권 해석. 이 유권 해석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법 해설하잖아요. 법 해설서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유권 해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써드리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